자, 어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뇌물 혐의 등등에 대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제 그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한테 돈을 6천을 건넸는데 2019년 9월에 3천, 2020년 10월에 3천만 원을 건넸다는 게 유동규 씨의 주장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당연히 부인하고 있죠. 먼저 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말씀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정진상 씨 저택에서 3천만 원 전달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셨는데 혹시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 가능하십니까?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자,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 측이 어제 유동규 씨한테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자, 2019년 8월경에 정진상한테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돈 필요하다면서 달라고 했어요. 또 검찰이 재차 질문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정진상 씨의 아파트 부근 편의점에 가서 비닐봉지와 과자를 구입한 적 있습니까? 유동규 씨? 네, 비닐봉지 2장을 겹쳐서요. 500만 원 현금 묶음 6개, 500만 원 현금 묶음 6개면은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넣고 그 돈이라는 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위에 봉지 과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동규 씨는 저 돈을 정진상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서 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시죠.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배려하는 입장이잖아요.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내가 하면은 몇 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또 이제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CCTV에 찍힐 것 같아서 5층 정진상 집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돈을 줬습니다. 이런 건데요. 초인종 누르니까 정진상 씨가 나왔고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한 데 이어서 돌려보시죠. 상세하게 정진상 집 구조를 설명했답니다. 어제 유동규 씨가. 문을 열면요. 왼쪽이 거실이고요. 오른쪽은 부엌이 있습니다. 거실에 소파가 있었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3천만 원 비닐봉지 2장 겹쳐서 500만 원 현금 묶음 6개를 넣고 그 위에 봉지 과자를 넣었다. 이걸 들고 가서 소파가 있었는데 봉지에 있는 돈을 쫙 쏟아서 3천만 원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한 얘기 없이 형, 나 갈게요 라고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배 소장님, 네. 유동규 씨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때 그 장면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민감한 그런 기억이겠죠.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최측근에게 돈을 전달하는 거예요. 현금을 전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거나 보실 때도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현금이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계좌 추적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현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테고 여기에서 그래서 정진상 전 실장은 계속해서 이제 부인을 합니다. 저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뭘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정진상 전 실장이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이 돈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정진상 전 실장이 이 이야기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백현동이나 대장동이나 성남 FC나 다른 관계에서도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과 우리가 짚어보면은 정진상 전 실장이 관련이 없느냐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라면 상당히 설득력은 있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더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나눈 부분은 2019년 9월에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 집에 가서 3천만 원을 준 부분이고 이번에는 2020년 10월에 유동규 씨가 역시 정진상 씨한테 3천만 원을 주는 과정입니다. 유동규 씨 이렇게 어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검찰 측이 또 유동규 씨한테 질문 들어갑니다. 자, 1,000만 원씩 편지 봉투 3개에 나눠 담아 이러면 3천이니까요. 3개를 나눠 담아 입고 있던 코트에 넣어 정진상 실장 사무실에 있는 경기도청으로 간 적 있어요, 유동규 씨? 유동규 씨 답하길. 네. 안주머니에 하나씩 봉투 2개 넣었고요. 바깥 주머니 하나에 넣어서 간 기억이 납니다. 주머니 3개에 1,000만 원씩 넣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자 검찰 측이 유동규 씨가 소유하고 있는 실제 그 코트들 있잖아요. 코트의 사진들을 쭉 찍어갖고 아마 유동규 씨한테 보여줬나 봐요. 혹시 전날 입고 간 코트가 뭡니까?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저 코트 중에요. 저 코트를 제가 입고 가서 정진상 씨한테 3천을 줬습니다. 라고 증언까지 했다는 것이죠. 김현주 대변인님, 어제 유동규 씨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상세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구체적인 설명을 유동규 씨가 계속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성남시장실에 CCTV가 설치가 되었느냐, 그것이 모형이냐, 녹음이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성남시장실에 CCTV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그 도면이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을 찾아가서 줬다고 하니까 그 집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그 구조도가 또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자 봉지를 위에다가 눌러서 3천만 원을 편의점에서 파는 비닐봉투에다가 전달했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은 네. 이것은 마치 지난번에 그 김용 실장한테 돈 전달했을 때 용희 형 올 거야 하고 난 다음에 그 한약 상자에다가 모 백화점 봉투를 겉에다가 해가지고 전달했다라는 식의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유동규 씨가 자세한 증언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것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전달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이 설명하는 내 진심, 이 신빙성을 믿어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기억을 되돌이켜서 상세한 정황 증거를 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에서 상당한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